오늘도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딱후딱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아마 오늘 이 썸네일 보고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말대로라면,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내용대로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아니겠지 하면서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겠지가 아니에요. 아니겠지가 아니야. 지금 돌아가는 판국이 꽤 재밌습니다. 친윤하고 반윤,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이 충돌 양상이 강화군 선거에까지 불똥을 튕긴 거예요. 통상은요, 이 뭐 당과 당 사이의 충돌도 아니고 당 내의 갈등이 지방선거, 그 중에서도 구청장 선거까지, 군수 선거까지 여파를 미치는 경우는 그닥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얘기가 달라요. 이 강화군수 국민의힘 후보, 이 후보의 학력 문제가 갑자기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런 엉터리 후보를 공천한 한동훈은 책임져라! 지금 그런데요. 자, 사실 이 시작은요, 국힘당 내에서 안상수 후보,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안상수 후보가 인천시장 출신이잖아요. 그죠? 인천시장이었던 안상수가 갑자기 강화 군수로 출마를 하면서 문제가 좀 불거졌는데, 안상수를 공천 안 하고 다른 후보를 공천해 주면서 이 은근히 이 국힘당 내부에서 갈등이 좀 생겼나 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상수 쪽에서 혹은 뭐 또 다른 쪽에서 이 국힘당 공천을 받은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격을 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딱 불거진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 지역에서의 갈등, 공천 갈등이 중앙당에서 친윤 반윤 갈등하고 바로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생긴 문제가 바로 중앙당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동시에 한동훈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한동훈을 뭐 어떻게 끌어내리네, 23억으로 끌어내리네, 뭐 또 그 지난 총선 패배 뭐 이걸로 끌어내리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상황이 아주 재밌게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강화군수 국민의힘 후보 사퇴, 친윤 반윤 정면 충돌 모드, 민주당 보궐선거 어부지리. 이거 참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인천 강화군수 선거 지금 현재 이 판세입니다. 민주당 쪽에 좀 불리하죠. 아니, 좀이 아니라 많이 불리하죠. 제가 늘 부산 금정구청 선거가 불리하다, 후보 단일화를 해도 불리하다, 후보 단일화가 너무 멋진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축제가 안 돼서 힘들다,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부산 금정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데가 인천 강화 군수 보궐선거였던 모양입니다. 지금 국힘당의 박용철 후보가 45.1%, 민주당 한연희 후보가 33.1%입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민주당 후보는 실제 투표율이 한 40% 정도 되고요, 국힘당 후보는 50%를 넘는 결과를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여론조사 꽃에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수구, 보수, 얘네들의 일방적인 시각이라고 폄훼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이번에 한참 명태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명태균이 그 여론을 조작하는 데 썼다는 가짜 여론조사, 그 튀는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를 많이 했다는 PNR 같은 그런 데에서 한 게 아니냐라고 참 몰아붙이기에도 뭐하죠.
아무튼 이 강화군수 선거는 민주당한테 상당히 불리한 선거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뛰어보신 분들은 이거 쉽지 않겠다. 부산보다 더 어려운 곳이 강화 같다라는 말씀조차 하십니다. 일단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들의 거주가 많고 또 실향민들도 적지 않게 사는 데다가 일단 농촌 지역이어서 이 노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이유도 있고 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참 힘들겠다. 이 선거 힘들겠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냐. 자, 이거는 지역신문, 강화군의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자유한국당 시절 강화군 의원 선거 때 학력 표기와 지금이 다르다. 오? 학력 표기가 왜 달라지지? 당이 바뀌었다고 학력이 바뀌나?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강화군에 군의원으로 출마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선거 공보물 같은 거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선거 공보물에 기록된 학력, 내가 어느 학교에 무슨 과정을 졸업했다라고 쓰는 거 말입니다. 예, 그게 그때 썼던 거하고 지금 썼던 거하고 다르대. 그럼 뭐가 맞는 거야? 그때가 맞는 거야? 지금이 맞는 거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야. 뭔데? 자, 이 기사는요, 곧바로 다음 날 이런 기사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기사가 되느냐? 제가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예, 이건 단독 타이틀까지 달고 있네. 단독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학력 허위 기재로 사퇴할 듯. 한동훈호 부실 공천 심사 도마 위에. 무슨 이렇게 뭐 정규 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이런 거 막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죠? 예. 자, 요 내용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기사, 이 지역신문에 난 기사 내용을 좀 보실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10월 6일 강화 국민들에게 보낸 선거 공보물에 허위 학력 기재, 이걸로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조금 이 문장이 잘못됐어요, 그죠? 선거 공보물에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서 조만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좀 문장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쭉쭉쭉 읽어볼게요. 또한 이로 인해서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 배준영 국회의원, 그리고 한동훈 호의 부실 공천 관리로 한동훈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여론이 일 것이래. 어우. 자, 부실 공천. 자, 허위 학력 기재와 부실 공천이래. 만약에 허위 학력 기재가 맞다면 이런 것을 공천 과정에 걸러내지 못한 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학력이 뭔지. 그러면 당장 지역당, 뭐 경기도당이든 아니면 인천시당이든 아니면 뭐 그 지역 국회의원이든 이 양반들이 먼저 다 걸러냈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허위 학력 기재가 있대. 이게 선거 공보물에 올라갔대. 사실이라면 진짜 사퇴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는 대목이 맞습니다. 야, 사퇴가 아니라 이거는 그지, 이거는 처벌이지, 처벌. 이 사람은 만약에 나중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당선 무효가 돼요. 당선 무효가 아니라 선거 무효가 되려나? 하여튼 무효야, 이것도. 이 사태가 심각합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힘당 일부에서는 박준영 후보나 박용철 후보나
그다음에 한동훈, 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고발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언급이 한번 있었습니다. 국힘당에서 지금 자기 당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윤한 갈등이 심각한 것 같은데 꼴사납다. 이런 얘기를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위원회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실이 뭘까? 과연 이 사람은 정말 학력 허위 기재를 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한동훈이가 미우니까 국힘당에서 지금 허위 기재가 아닌데 생 억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이게 어느 쪽이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선거가 상당히 재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같은 분위기로 보자면 국힘당이 자중질환이 벌어지면서 진짜 민주당이 여부지리를 얻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박용철 후보가 사퇴만 하면은 이미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선거 후보를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러면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자,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허위 학력 기재 문제는 논쟁으로 시작이 됐고 의혹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소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두고 안상수 후보, 지금 국힘당 출신이지만 무소속으로 나온 안상수 후보하고 박용철 후보 사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럼 표가 갈릴 거예요. 표가 갈리게 되면은 민주당한테 또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어부지리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진짜로 이 사람이 이 박용철 국힘당 강화군수 후보가 과연 허위 학력 기재를 했느냐, 요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사실이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한동훈이 책임을 지기는 져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 안 질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데 이거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런 걸 그냥 턱하니 내보냈으면 한동훈이 책임지긴 져야죠. 그런데 자, 어디를 뭐가 문제인데?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자료는요, 지역신문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문제가 된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6대 강화군 의회 의원, 제7대 강화군 의회 의원,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잔잔한 글씨로 쓰여져 있네요. 이 잔잔한 글씨에 뭐라고 적혀 있다? 경기대 부설 평생교육원 학사학위 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거 공보물은요, 지난 4년 전에 나온 선거 공보물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이 박용철 후보는 경기대 부설 평생교육원 학사학위 취득이라고 공보물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경기대 부설 평생교육원 학사학위 취득. 평생교육원에서도 학사학위를 주느냐고요? 네, 줍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 학점은행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이 학점은행 방식으로 해서 학위를 딸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검정고시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중고는 검정고시가 있잖아요. 근데 대학은 검정고시 과정이 없고 어쨌거나 그 각 대학마다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검정고시 과정 혹은 통신교육 과정, 방송통신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뭐 사이버대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의 평생교육원이 하나 있고요. 이 평생교육원에 등록을 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따면은 학점을 들으면 학위를 줍니다. 자, 이 사람은 경기대 부설 평생교육원 학사학위 취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대에서 평생교육원에서, 그러니까 정규 학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보통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학위야, 학사학위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이게 뭐
학사학위가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방송통신대학을 졸업을 해도 정식 대학으로 대학 학력을 인정받잖아요. 역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교육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정원이 있는 무슨 과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사학위를 받은 건 맞습니다. 아무튼 경기대 부설 평생교육원 학사학위 취득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번 선거 때는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번 선거 때는 이렇게 썼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후보자 정보입니다. 자, 이 후보자 정보 중에 이 박용철 후보 거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용철, 64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른면 강화동로, 직업은 정당인이고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 라고 씁니다. 평생교육원이 사라졌네? 평생교육원이 사라졌네? 예,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국힘당 쪽에서, 그러니까 반윤 쪽에서 한동훈을 몰아내고 싶어 하는 쪽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왜 평생교육원이 사라졌냐 이겁니다. 4년 전 지난번 선거 때는 평생교육원이라고 써놓고 이번에는 왜 평생교육원을 뺐냐? 너 학력 위조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학력 위조로 봐야 할까요? 아닐까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벌써 국힘당 내부에서 논쟁이 치열하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학력 위조가 맞다. 학력 허위 기재가 맞다. 라는 쪽과 야, 뭐 이런 거 가지고 학력 허위 기재라 그래. 이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라는 의견으로 갈립니다. 특히 재밌는 부분은요. 이 양반이 이 선관위에 제출한 제출 서류에 보면은 지금 현재 기재된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인가 하니,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보도가 된 기사 내용인데요. 그 기사 내용 아래쪽에 보세요. 정규 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 서류라는 대목에서 보시면,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위 증명서에 보면은, 잠깐만요.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라고 또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박용철 후보 입장에서는 얘가 뭐 허위 기재했다 그래 라고 주장할 수 있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허위 기재 맞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문제를 두고 국힘당 내에서 정면 충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반윤 측에서는 이 박용철 후보를 고발할 거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거다. 혹은 뭐 업무방해, 기타 등등 이런 걸로 고발할 것이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대요. 실제로 그런 준비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할 것인지 개별 의원이나 개별 당원들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진행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겠으나 어쨌거나 고발이 진행되는 건 이미 거의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결국에 이 책임은 한동훈이 오롯이 져야겠죠.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게 학력 허위 기재든 아니든 이미 국힘당에서는 이걸 학력 허위 기재로 몰고 가기로 마음먹은 거 아니냐.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윤석열은 이거를 학력 허위 기재, 허위 학력 기재로 몰고 가겠다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한동훈과 함께 이 강화 군수 후보도 함께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벌써 나와요. 실제로 나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정도 가지고 저 정도는 뭐 다른 지역에서 뭐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닌가? 뭐 다른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일 별거 아닌데 너무 좀 부풀려서 보도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또 다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최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총선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 인천지검 형사 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후보는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호별 방문이라고 그러죠. 호별 방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 운동이 너무 치열하게 진행되는데 이게 유권자 개개인들한테 참 불편함을 많이 주거든요. 아니 후보들이 불쑥불쑥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한 표 부탁합니다 이래봐. 이거는 이 시민들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별 방문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호별 방문하다가 딱 걸렸고 그게 이번에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우와 잠깐만 이 사람 출마했는데 막 출마했는데 이 사람 기소해버렸어? 예, 이 사람 만약에 이걸로 3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면 이 사람 선거권 박탈돼요. 당선돼도 무효예요. 자, 뭡니까? 자, 이건 더욱더 재밌는 게 지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예요. 지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운동 해주다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이게 뭐다? 불구속 기소가 돼버렸네? 아니, 이 사람 막 출마할 때였어. 그래서 선거 등록, 후보자 등록 할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떡하니 야, 기소. 이렇게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이 우연일까요? 재밌는 거는 바로 이 시점에 이 박용철 후보가 기소되는 이 시점에 처음으로 이 학력 문제가 제기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어제 그제였으나 실제로 이 학력 위조 문제, 허위 학력 기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기소될 무렵이었던 거예요. 자,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박용철을 희생양 삼아서 날리겠구나. 이유는 한동훈을 날리는데 이 박용철이라는 애를 지렛대로 쓰겠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은 강화군수 후보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강화군수 2년짜리 군수 날라가도 상관없어. 뭘 날리면 돼? 한동훈을 날리면 돼. 지금 중요한 거는 선거 승패가 아니라 한동훈 날리는 건 거야. 자,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화군수 박용철 후보 조금 시비거리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에서 학사학위를 딴 거니까 그거를 마치 경기대 정규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그렇게 표기를 했으면 문제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는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자, 아무튼 지금 이 문제가 강화 군수 선거에서 새로운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박용철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박용철 후보하고 무소속 안상수 후보하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일 거예요. 경쟁. 그러면 표가 갈리면서 국힘당 표가 갈리면서 말 그대로 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선돌님께서 좋은 정보를 하나 올려주셨네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에 따르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8조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학력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때는 땡땡대학교 땡땡 학사학위 취득, 땡땡대학교 땡땡학 학사 등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한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해도 된다. 그러면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정말 재밌겠는데요? 예. 참, 이게. 예, 참. 그러니까 이게, 글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능 시험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좀 신격화가 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수능 시험을 너무 우리가 크고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야, 거기는 수능 시험 안 봐도 들어갈 수 있는 데잖아. 라는 식의 그런 태도가 뭐 이런 문제를 낳지 않았을까라는 싶기도 한데 이게 사실을 국힘당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법이 어찌 돼 있든 이 사람이 진짜 그 학교를 나왔든 하등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 이걸로 한동훈을 날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제가 볼 때도 이거 딱히 뭐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나중에 통신 과정으로 고등학교를 다니셨거든요. 연세가 지금 80이 다 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환갑되기 직전에 정말 고등학교를 다 다니지 못한 거, 졸업을 못한 게 정말 억울하고 한이 된다면서 연세가 거의 이제 환갑 다 돼 가실 무렵에 고등학교, 통신고등학교를 들어가셨어요. 근데 부산의 통신고등학교는요, 뭐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여튼 뭐 제가 살던 그쪽에서는 동네 요구에서 그 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졸업을 뭐라고 기재하느냐면은 동네 요구 졸업이라고 써요. 동네 요구의 통신과정, 동네 요구 부설 통신과정인데 그냥 동네 요구라고 써요. 그렇게 한다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예. 통신고등학교라고 따로 안 쓰거든요. 통신고등학교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무슨 고등학교 부설 통신고등학교 졸업 이렇게가 정식 내용이긴 하나, 하여튼 무슨 여고 졸업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부산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동네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동네 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사실 뭐 그렇게 뭐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고, 과거에 방송통신대가 서울대 부설이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서울대 부설 방송통신대학에 다녔다 이렇게 아니라 그냥 방송통신대학을 제껴버리고 그냥 서울대 다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긴 계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허위 학력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게 진짜 허위 학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로 한동훈을 날릴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쵸? 자, 싸우라 그래. 우리는 좋아. 그죠? 예, 이 상태로 우리가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으면 정말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